안녕하세요, 마스타입니다. 이강인의 원더골로 첫 경기를 승리로 가져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리가 2라운드에서 비아레알을 만났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직전 경기였던 말라가 원정에서 교체로 들어와 라리가 데뷔전을 가졌고 데뷔골까지 득점했기 때문에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비아레알과의 경기는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한 상태로 봤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비아레알의 이번 경기는 개인적으로 26-27 시즌 지금까지 펼쳐진 모든 라리가 경기들 중 가장 재밌었던 경기였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변화무쌍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에 결코 밀리지 않았던 비아레알의 경기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반전 양팀 모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변화무쌍했고 비아레알은 잘 버티면서 본인들이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타이밍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부터 살펴보자면 경기를 시작하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전까지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았고 강력한 압박을 통해 중원을 장악하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보여준 압박은 중앙을 꽉 잡고 비아레알이 절대로 중앙 공간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경기의 초반부 관전 포인트는 시작부터 빡세게 달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비아레알을 잘 눌러놓고 선제골을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비아레알이 잘 버텨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압박을 뚫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본인들이 준비한 초반부 전략의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압박은 굉장히 강력했고 에너지 레벨이 높았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경기 초반에는 단 한순간도 편하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작부터 빡세게 달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초반부 전략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제골을 득점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초반부 전략은 절반의 성공만 거두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체력을 갈아 넣으면서 초반부에 엑셀을 끝까지 밟았기에 시간이 흘러 후반부 운영에 들어가면 당연히 체력적으로 초반부터 달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급 차이라도 심하게 난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상대는 비아레알로 체급에서 절대 만만하게 밀릴 만한 팀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득점이 터지지 않았냐고 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루크먼이고 두 번째가 0점입니다. 루크먼부터 말해보자면 간단하게 루크먼이 좋지 못했습니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스트라이커 자리는 훌리안이 나가겠다고 땡깡 부리고 있고 셀룰로트는 부상인과 동시에 나간다 만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루크먼이 톱 위치로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루크먼이 톱 위치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카를로스 로메로, 헤나투 베이가, 후안 포이스, 모우리뇨로 이루어진 단단한 비아레알의 수비 라인을 뚫어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라인업을 보면 루크먼이 득점을 해줘야 하는 선수인데 어울리지 않는 위치에서 번번이 막혀버리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득점이 터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걸 시메오네 감독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직전 경기인 말라가 원정에서 루크먼이 아쉬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메오네 감독은 슈팅 능력이 좋은 그리말도나 이강인에게 적극적인 중거리 슈팅을 주문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거리 슈팅은 너무 뽀록 아닌가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아레알의 팀 상황을 꾸준히 봐왔다면 중거리 슈팅을 기대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전 시즌 리가 3위까지 올라서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비아레알의 단단한 베스트 11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뽑아보자면 바로 골키퍼 루이스 주니오르입니다. 비아레알의 골키퍼 루이스 주니오르는 비아레알이 나름 기대감을 갖고 골키퍼에 1200만 유로를 써서 데려온 선수입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실수가 반복되면서 멘탈적으로 약해졌습니다. 루이스 주니오르를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못 막을 거 못 막는 골키퍼입니다.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아레알이 루이스 주니오르에게 기대하는 것은 막을 거는 막아주면서 못 막을 거 간간히 막아주는 골키퍼의 모습을 기대하고 1200만 유로라는 금액을 골키퍼에 투자한 것입니다. 비아레알은 현재 루이스 주니오르를 위해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본 이적료에 멘탈적으로 터져도 팀이 보호해주면서 꾸준히 기회를 주고 최근 리버풀의 수석 골키퍼 코치인 샤비 발레로도 붙여줬습니다. 거기에 멘탈적으로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베테랑 골키퍼 페테르 굴라치까지 이번 시즌에 영입했습니다. 자, 이런 루이스 주니오르의 특성을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제가 시메오네 감독이었으면 좋은 슈팅 능력을 보여주는 이강인과 그리말도에게 일단 때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과 그리말도에게 과감한 슈팅을 주문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0점이 잘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아레알이 좋은 수비 집중력으로 슈팅 각도를 가로막았고
막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슈팅은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초반부 전략이었던 시작부터 빡세게 달려서 비아레알을 눌러놓고 선제골을 가져오는 전략은 절반의 성공만 거두게 됐습니다. 그럼 이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반전을 절반의 성공만 거둔 채 끝났냐고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통해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과연 시메오네 감독은 어떤 변화를 가져갔을까요? 제가 본 시메오네 감독의 변화는 바로 루크먼 살리기였습니다. 원래 경기 시작할 때 포메이션을 보면 4-4-2를 바탕으로 한 3백 변형이었습니다. 이런 포메이션을 시메오네 감독은 루크먼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이아몬드 4-4-2로 변화를 가져갔다 생각합니다. 루크먼이 중앙 위치에서 통하지 않으니 원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왼쪽으로 보낸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강인은 왼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분명 오른쪽에 있었던 이강인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통했냐고 하면 아쉽게도 초반부터 달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턴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 비아레알의 턴으로 넘어갔고 비아레알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잘 통한다는 느낌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잠깐 말해보자면 어쨌든 왼발잡이다 보니 오른쪽에 비해 너무 정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반전은 다소 아쉽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비아레알로 넘어가자면 앞서 말했듯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초반에 달릴 때 비아레알이 압박을 뚫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진짜 비아레알의 모습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 공격권이 비아레알로 넘어왔을 때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경기 비아레알이 보여준 모습 중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이 바로 모우리뉴의 활용과 아요세 페레즈였습니다. 이니고 페레즈 감독이 모우리뉴를 정말 맛있게 살렸습니다. 경기 장면으로 보면 빌드업 과정에서 아요세 페레즈가 기본적으로 비아레알의 오른쪽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물론 간간히 몰레이로랑 위치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기본 골자는 아요세 페레즈가 오른쪽 공격을 조립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경기 장면으로 돌아와서 아요세 페레즈에게 이어진 상황, 모우리뉴는 성큼성큼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요세 페레즈와 페페가 플레이하는 것을 보면 공을 소유하면서 한츠코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벌어진 한츠코와 르누로망 사이 공간으로 모우리뉴가 계속 전진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메오네 감독을 보면 뒤에 있는 비아레알의 개를 보며 압박에 들어가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뒤에 있어야 하는 모우리뉴가 계속 전진하고 있기에 히울만이 압박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개에게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공간이 나왔고 성큼성큼 전진하던 모우리뉴가 갑자기 앞으로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어진 로빙 패스는 모우리뉴의 크로스까지 이어졌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위험한 상황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냥 한 번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비아레알이 공을 소유한 상황, 이번엔 왼쪽에서 카를로스 로메로와 아요세 페레즈가 공을 소유하는 데 집중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를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공을 뒤로 보내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를 더욱 끌어낸 상황, 모우리뉴는 또 전진해 있습니다. 이런 모우리뉴의 활용은 비아레알 입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푸빌, 르누로망, 한즈코로 이루어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진은 피지컬이 강력한 라인업입니다. 비아레알이 공을 길게 붙인다고 가정했을 때 비아레알의 공격진을 생각하면 미카우타제, 아유세 페레즈, 페페 모두 피지컬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을 소유하는 데 집중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를 끌어들이면서 원래 센터백 출신으로 피지컬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우리뉴를 밀어 넣은 것이죠. 이 방법은 공을 따낼 확률을 높이고 설령 중간에 끊기더라도 곧바로 모우리뉴가 압박에 들어가면서 역습을 차단할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우리뉴도 무턱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모우리뉴를 향해 롱킥을 차놓는 것도 아니었죠. 비아레알은 모우리뉴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고 그렇기 위한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그럼 누가 플레이 메이킹을 했을까요? 바로 아요세 페레즈였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린 장면에서도 아요세 페레즈가 공을 받아내고 페페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모우리뉴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비아레알의 빌드업 상황, 아요세 페레즈가 코케를 끌고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몰레이로가 그 공간으로 들어와 공을 받습니다. 이후 미카우타제와 몰레이로는 급하게 공격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냉정하게 공을 소유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렇게 다시 공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모우리뉴의
수비의 위치를 보시면 또다시 앞으로 전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이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를 공략하고자 했습니다. 이 외에도 몰레이로와 카를로스 로메로를 통한 공격이나 다른 모습들이 있긴 했는데 가장 위협적으로 활용된 것이 바로 모우리뉴의 공격적 활용이었습니다. 전반전 비록 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초반 러시와 이후 변화를 보는 재미와 함께 비아레알은 초반부 버텨내고 공격으로 전환했을 때 보여준 전략적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후반전은 전반전처럼 전략적 요소를 보기보다는 임팩트 있는 장면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다시 이강인을 오른쪽으로 보냈다는 것을 말하고 주요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전반전 파트에서 말했듯이 비아레알의 골키퍼 루이스 주니오르의 특성을 생각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슈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이상한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슈팅 시도는 후반전까지 이어졌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푸빌이 미친 중거리를 꽂아 넣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골이었고 너무나도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슈팅 각도를 잘 막아왔던 비아레알이었지만 뭔가 아다리가 이상하게 꼬이면서 푸빌에게 슈팅 각도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승부의 균형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자 비아레알은 교체를 통해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실점 이후 몰레이로랑 아유세를 빼고 뷰캐넌과 제라르 모레노가 투입됐습니다. 전방 메이킹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몰레이로랑 아유세를 뺐다? 비아레알이 원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교체였습니다. 니네 전반에 체력 많이 뺐잖아. 속도전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의 교체였습니다. 비아레알 공격은 바로 단순해졌습니다. 그냥 롱킥으로 전방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먹혀들었습니다. 뷰캐넌을 활용해 곧바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냈고 PK가 의심되는 파울 이후 소유권이 넘어가자 곧바로 압박에 들어가 공을 탈취해낸 이후 뷰캐넌이 PK를 얻었습니다. 비아레알도 이렇게 바로 성과가 나올지는 예상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비아레알은 실점 이후 몇 분 안 돼서 곧바로 PK를 얻어냈고 제라르 모레노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실점 이후 비아레알의 변화에 시메오네 감독도 교체로 답했습니다. 오케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코케와 푸빌, 이강인을 빼고 체력적으로 빵빵한 활동량이 좋은 선수들인 훌리안과 마르코스 요렌테, 바리오스를 투입했습니다. 완전 해보자는 거였고 전반에 이어서 후반전은 다른 의미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 이제 경기가 더 재밌어지겠구나 하고 있던 순간 비아레알이 바로 속도를 살린 역습을 시도했고 미카오타제가 르노르망을 속도에서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미카오타제는 오블락과 1대1 찬스까지 갖고 슈팅하는 순간 르노르망이 미카오타제를 밀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미는 동작이 너무 대놓고 보였기 때문에 무조건 PK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경기는 그냥 진행됐습니다. 슈팅하고 밀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VAR을 주심이 확인했고 PK 선언과 함께 르노르망이 퇴장당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경기가 더 재밌어질 텐데 이거 한 장면으로 경기가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미카오타제가 자신이 얻어낸 PK를 본인이 마무리했고 비아레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역전하게 됐습니다. 역전골을 내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0명이서 공격하면서도 공을 중간에 뺏기면 바로 비아레알이 보여준 위협적인 역습을 때려 맞아야 하기 때문에 과감하면서도 조심히 플레이했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끝났다 생각했고 저는 레알 마드리드 팬이기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우승 경쟁팀이기도 해서 이대로 끝나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바리오스가 미친 무브먼트를 보여주면서 바에나에게 패스했고 바에나는 도련님 시메오네에게 밀어줬는데 이걸 도련님 시메오네가 득점으로 이었습니다. 진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도파민이 터져 나오는 득점이었고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루이스 주니오르에게 빡칠 만한 도련님 시메오네의 득점이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찐텐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정말 재밌었던 경기였고 라리가에서 꿀시간대 경기였는데 정말 최고로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 재밌는 경기였고 도파민이 나오는 경기였습니다. 내가 왜 축구를 좋아했지 생각하면 이런 경기들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며 이래서 축구를 좋아했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로 앞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보여줄 모습과 비아레알이 보여줄 모습들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전략적으로 두 팀 모두 잘 준비해왔고 경기 도중에도 변화를 적절히 가져가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